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자, 요즘 이 코너 지금 인기 많습니다.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실제로. 자, 그러면 연예계 소식과 거기에서 우리 사회를 한번 네.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 출발해 봅니다. 한낮의 매불 엔터. 자,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이 코너 반응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부담스럽네. 아니 실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좀 기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도 보는데 네. 제일 좋은 거는 긴 댓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 오. 그만큼 생각한다는 거거든. 반론이든 욕이든 맞아. 다 상관없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쓰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고맙고 예. 꼼꼼히 읽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할 생각이 생겼다는 건 이런 코너가 좋은 좋은 거잖아. 네, 역시 김갑 선생님. 김갑수 하나 욕하려고 얼마나 길게 썼는지 몰라요, 댓글을. 네. 아니 나를 무참히 밟아도 좋아. 네, 길어 근데. 그리고 내 생각이 그 이렇게 자기 모순이 많다 이걸 네. 지적하는 틈새가 많아. 왜냐면 시차가 있는데 하여튼 사람 생각은 바뀌는데 공격을 해.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단말마에 욕설 쓰는 사람들 아, 보면 정말 무시하게 되거든요. 아, 꺼져라 뭐 예, 이런 거. 근데 정말 경청을 하게 되는 긴 댓글들을 보면 맞습니다. 야, 이건 정말 매불쇼 이런 실력자들이 있구나. 진짜 좋은 코너야, 진짜. 그러니까, 생각할 정말 시간. 많아. 맞습니다. 네. 근데 거의 한 8알은 꺼져라 죽어라. 그분들은 또 딴 데 가서 댓글 달아요. 바빠 그분들도. 이거 하나 오래 길게 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갑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젊은이는 이 친구밖에 없다는 유일해. 글들도 많아요. 그게 네. 실제고. 네. 허재무 군 어서 오십시오. 대세는 허갑 콤비입니다. 네, 헛쭈구리 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를 허각 콤비라고 하냐? 아, 이게 그 허갑 콤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야, 김갑수를 뒤로 빼버렸네. 유난 안 되는데 유난 안 되니까 아. 가퍼 콤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름을 앞으로 빼버렸네.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김갑수 선생님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위아래. 예. 허각 콤비로 계속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저 굉장히 그 테마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 순서대로 가면 될까요? 아 근데 1번 4번부터 합시다. 이제 1번, 4번. 네. 시끄러운 걸로 갑니다. 먼저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지 벌써 또 불안해지는데요. 네. 자, 1번 인종 차별에 대한 이슈인데 예. 한번 출발해 주시죠. 첫 번째 일단 최 차장님 혹시 캔슬 컬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캔슬 컬처라는 단어 예. 이번에 저는 알게 처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네. 생소한 단어인데 일단 여러분들께 캔슬 컬처가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슬 컬처는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바로 돌아서 버리는. 아, 맨날 얘네. 그걸로 협박하잖아. 구독 취소한다. 팔로우 취소하고. 야, 이 너네 문화 현상 얘기하나 봐.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아예 외면하거나 약간 좀 매장시켜 버리는. 아. 이건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셀럽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겠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프리카 가나 출신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샘 오츠리 씨 기억나시죠? 한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안 보였는데 한국은 캔슬 컬처가 강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랜만에 영상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동양인 비하 그리고 여배우 성희롱 등의 논란으로 자취를 감췄는데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합니다. 한국에서 주빌리. 흑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게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튜브가 아닌가 보네. 유튜브 채널 주빌리라는 채널에서 흑인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국에 사는 흑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영상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영상에는 샘 오츠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흑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출연자 모두가 한국은 캔슬 컬처가 강하다는 질문에 매우 캔슬 동의합니다. 컬처란 말은 원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SNS 상에서 이 팔로우를 취소한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 생긴 언어가 아닌가. 조언해 줘. 아니 근데 허재무 씨가 아마 기사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답답해하십니다. 캔슬 컬처가 뭐 팔로우 취소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대중에게 공공의 적이 돼서 묻어버리는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로부터 삭제됐어. 이런 그래서 느낌이군요. 온갖 군데에서 이 미디어 개인들이 막 공격을 해갖고 한 사람을 그냥 완전 히 집단 묻어버린 린치. 거죠. 예. 아,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를 향한 그런 느낌 맞죠? 비교를 거기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아무튼 좀. 집단 린치. 아니 뭐 저런 친구 얘기하면 되죠. 누가 있을까? 그 정준영 뭐 이런 가수.
성문제 이제 어. 생겨갖고 정준영. 정준영은 걔는 더 혼나도 그 싼데. 범죄자지.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없는 사람처럼 그냥 묻어버리는 묻어버리는 거죠. 아니 걔는 더 묻혀야지. 네, 하여튼 어. 그런 현상 네. 캔슬컬처라고 그러는 거죠. 네,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 오칠이가 2020년에 의정부 고등학교 여기가 졸업 앨범 패러디로 유명한 아 고등학교거든요. 우리 한번 다뤘었어 이거. 이 학생들이 관짝 밈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관을 들고 하는 이렇게 춤추면서 네, 하는 맞아요. 장례식을 패러디해요. 네네. 근데 이때 얼굴을 까맣게 칠합니다 학생들이 패러디를 하면서. 그 사진 좀 올려줄 수 네. 있어요? 예. 자 사진 올리는 친구가 오늘 회사를 또 안 오늘도? 나왔어. 오늘 안 그거를 나왔구나. 딱 해줘야 예. 되는데.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이 샘 오칠이가 흑인을 비하했다, 무지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좀 지적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종 차별을 좀 지적을 했는데 어머나 이걸 보니까 비정상회담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 이렇게 눈을 쫙 찢는 제스처, 이걸 한 게 드러난다. 아 세모실이 너는 네. 동양인 비하했었잖아. 너도 했었잖아. 역풍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여배우 성희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연예계 활동이 좀 중단이 됐어요.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내가 블랙페이스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을 때 하룻밤 사이에 화제가 됐고 2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나를 강하게 캔슬했다, 캔슬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여론이 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본인이 동양인 비하했던 샘 오칠이가 이 캔슬 컬처 좀 책임감 없는 발언 아니냐라는 것과 근데 샘 오칠이도 맞는 말 한 거 아니야? 우리 사회도 인종차별 만연해 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압수쌤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정영기 씨도 한번 운 좀 띄워보실래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나눴었죠. 아니, 이야기를. 인종차별 우리가 없다는 건 예, 아니지만 있긴 있습니다. 이 세모치가 지적한 건 좀 잘못 집었겠다. 아마 그때 아, 그 정도로 아마 포인트를 정리를 잘못 했던 짚었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허재무 씨, 예. 지금 한 30쯤 되죠. 예. 그럼 10년 너무 빠르고 한 20년 후에 세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뀌어요. 한국 사회 바뀐 모습 중에 뭐가 가장 예상되세요? 제일 크게 바뀔 모습으로 떠올려 보면 다문화 다인종? 그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겠죠. 네. 지금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아니겠죠. 예. 예, 생각해봐요. 일본이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여수 시민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한 80만 명 정도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숫자가 아직 아니야. 왜냐? 이 고령화가 좀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돌아가실 분들이 계속 생존을 해서 사망자가 축적되지 않은 가운데 출생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노동 유입 인구가 왕창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인구로 보지 말고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규모를 보면 지금 우리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네.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한 400만 정도 이제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산 이런 데 이제 몰아넣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안 느껴져. 아, 네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 한 20년쯤 지나 보세요. 우리 실질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뭐 사회가 안 돌아가. 어? 뭐 기본적인 걸 일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럼 누가 할 거야? 외국인 노동자. 나라를 줄여놓을 거야. 근데 한국은 임금 수준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해요. 네. 우리는 거의 서방권과 다르지 않을 정도의 임금 체계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한국에 오게 돼 있는 거야. 한국이 좋아요. 이게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때문에. 노동 조건이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단기 3, 4년짜리 5, 6년짜리 노동자로 하면 국가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배경에 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민을 장려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나라별 선택이 있어요. 가령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그냥 감수해. 나라가 서서히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문을 닫아요. 정반대 사례는 프랑스예요. 거기도 2000년 접어드는 90년대 중후반이지. 인구가 막 1.2, 1.4 우리는 0.7에 지금 줄어드니까 여러 법안, 뭐 빡세 법안 여러 조치하지만 그 중에도 북아프리카계 유의민들을 그냥 적극 수용해요. 지금 프랑스를 가면 약간 브라질 비슷하게 변해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그걸 그 사회가 받아들인 거야. 이 프랑스 축구팀 보세요. 대다수가 흑인들 아니에요. 대체로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예상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이민청이 확대가 되면서 네. 엄청난 수의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거는 눈앞의 현실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유민들이 지금은 결혼 이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
그때 초기에 우리는 인식이 별로 없어갖고 한국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인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추석 뭐 설 차리면 한복 입고. 한국인처럼 하라는 거야. 근데 이건 국제사에서 절대 용인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이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오면 각자 자기 방식의 이 문화적 태도를 용인하는 게 다문화예요. 미국을 보면 무슨 이슬람 커뮤니티 활성화돼 있고 흑인 커뮤니티 활성화 있고 아시안 커뮤니티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없는 이게 이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들의 각각의 고유한 문화 형태를 존중해라. 용인하고 공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나라로 같이 그냥 가난한 채로 이대로 살래 이런 선택도 한 가지 방법인데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산시키려면 이민을 받아들이면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려면 그들의 문화 존중하는 거고 존중해서 쌤 오칠이 이거 어떻게 할 어떤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소고기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돼지고기 못 그렇죠. 먹고 인도네시아 온 사람들은 아무리 수저를 줘도 손으로 먹어야 손으로 되고 먹어. 이게 이제 그건 존중합니다. 네, 쌤 오칠이 어떻게 할 거예요? 쌤 오칠이. 아 너무 멀리 나왔나? 지금 다들 쌤 오칠이 손을 벌벌 떨고 있어요. 쌤 오칠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오칠이 어떻게 돼? 이민 많이 올 거다. 많이 올 거야.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다문화 문제야. 된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그렇기 거. 때문에 이 우리 같은 이제 쌤 오칠이. 원주민들이 이민 온 사람들의 문화를 습득을 해야만 되는 거지 그들을 탄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샘 오츄리 사건 오츄리. 같은 게 전형적으로 오해와 오해가 부딪힌 거예요. 양쪽의 오해예요? 오해와 오해가 부딪힌 사건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오해와 쌤 오칠이 오해. 의정부 고등학생들은 매년 재미있는 짓거리로 항상 해. 전국적인 관심 모았고 재밌어. 너무 유쾌한 유쾌해. 일이야. 예. 걔들이 분장한 그 커핀 댄스라는 거, 그 관짝 소년단 춤이라는 네. 거는 어떠한 흑인 비하 의도도 없었던 거야. 없었어. 네, 맞아. 예. 근데 샘 오칠이는 거기서 거세게 반응했어.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했어. 그게 왠지 아세요? 왜 그런 거야, 걔? 흑인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슬픈 노예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노예로 삼았냐고. 네? 아니 그 들어보세요. 왜 우리나라 와서 그래? 거꾸로 매달아서 태형하다가 때려 죽이는 것도 눈앞에 그냥 있던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쇼 비즈니스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보드빌 쇼라고 패키지 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노래하고 만담하고 춤추고 뭐 하는 그런 이 보드빌 쇼의 대유행 품목 중에 하나가 백인들이 얼굴에 수검댕이나 구두약을 칠하고 막 까부는 거야. 흑인들은 이런 어릿광대야 돼. 한 40~50년대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흑인 대트럼피터가 나오는데 그때 백인 최고의 인기 가수는 빈 크로스비예요. 둘이 듀엣이 최고 인기야. 그때 앨범을 나도 한 뭐 20장이 넘게 있는데 그때 보면 빈 크로스비는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에 루이 암스트롱은 까불이가 돼. 까불어. 못 나야 돼. 못 나야 된다고. 예컨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 영화를 보면 거기 일본인이 한 사람 나오는데 뻐드렁니에 못생기고 엄청나게 혐오감을 줘. 네. 백인 중심 사회에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흑인들에게 이 보드빌쇼에서 행하던 이 시커먼 분장은 자기네들의 한 조롱과 모욕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샘 오칠이는 가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방화돼 있어 인식이. 그래서 얼굴에 시꺼먼 분장을 하는 거는 여러분 흑인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라고 자기도 흑인이니까 할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관짝소년단은 전혀 흑인 모욕 의사가 없었어요. 이게 충돌했거든. 네네. 그랬을 때 제일 이성적인 반응이라면 뭐예요? 성숙한 반응은 뭐예요? 블랙 피플들은 얼굴에 검은 칠하고 시커먼스 이러면서 개그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이건 조심해야지라고 했어야 될 텐데 네가 뭔데 하고 이제 샘 오칠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전 커뮤니티와 언론 이런 등등에서 너 옛날에 이랬지 막 하면서 그렇습니다. 택이 들어갔어. 사실 비정상에 대해서 눈찍이 놔두고 다시 이번에 찾아봤는데 못난 얼굴 만들기 대회에 대한 얘기여서 자기 딴에 못난 웃기는 얼굴이라고 했던 거지. 그 사람이 동양인 비하를 했을까? 왜냐면 평소 언행을 보면 막 한국 자랑하기 난리인 사람이거든. 네. 지금도 한국을 좋아합니다. 좋아해. 그건 좀 과잉된 것 같아. 그래서 오해와 오해가 충돌을 했다. 근데 왜 아까 사전 대화를 길게 했느냐? 우리가 이민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갈 텐데 이런 문제가 계속 튀어나올 거군요. 우리 내국인들 여기서 이 대에 이어 사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너 전부 한국에 동화돼 안 와? 못 와. 아마 폭동 같은 거 일어날 거예요.
이 에버글로우라는 그 걸그룹 아세요 혹시? 몰라요. 아 거기 멤버 중에 왕일원이라고 아주 이쁜 친구 있어요. 네. 한 2, 3년 전인데 세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멤버들은 당연히 팬들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엎드려 절하는데 왕일원은 안 일어나고 이러면서 중국식 인사를 했어요. 절 안 하고. 왜냐 중국인들에게 하늘을 향해 제사를 지낼 때와 부모 외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게 걔네들은 뼛속까지 있어. 네, 이거 한번 우리가 다뤘었네. 죽어도 못 견디겠는가 걔네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너 한국에서 돈 버니까 한국처럼 무릎 꿇어 이거야. 그러면 너 일본 가서 돌보 한국인들이 하면 그 우길게 이거 티셔츠 입고 미국 가서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존중돼야 하는 각자의 문화적 차별성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허용체에 대한 우리의 학습이 있어야 된다. 한국인들의 학습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샘 오치리가 설사 이 잘못된 표적을 겨냥했더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관짝소년단 애들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우리 흑인은 이런 거 너무 싫어해 했다면 알겠습니다. 먼저 숙고할 거는 흑인 문화권에서 이 시꺼먼 분장은 네. 그 영화를 어제 제가 봤는데 그 바빌론 보면 딱 그 장면 나와요. 네. 흑인 연주자한테 수검댕이 칠하려니까 얘가 이 영화계를 떠나버리거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짧게 하라는. 어떡하죠? 중요한 문제가 정말 미치겠대요. 길어가지고. 네, 뭐 다 이미 15분 전에 다 알아들었대. 주제 문장을 이미 다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나는 조금 조심할 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형도 한마디 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우리 마음속 안에 깊이 뭐 내밀한 어떤 믿음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무속이죠 우리 종교. 뭐 무속 이름은 불교이고 이름은 기독교이고 이름은 천주교지만 근데 이제 100%다 무속이죠. 종교가 우리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죠. 전 세계에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교라는 거는 생활 방식이자 자기 스스로를 규정한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나라 혹은 그 문화권에 가서 종교 뭐 전 무교인데요 이러면 아주 이상한 대화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종교가 없다는 말은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사람 태어난 이런 거에 아예 방식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왔더라도 뭐 꼭 우리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법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 종교 자체가 법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과 충돌할 일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죠. 아주 소수일 경우는 큰 문제 없지만 굉장히 다수가 됐을 때 예를 들면 프랑스나 뭐 그 말씀하신 그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들이 사는 동네는 아예 그냥 다른 나라 다른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막고 그 내부에서는 그냥 그들의 법이 통해요. 그러니까 치안이든 뭐든 하여튼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법적인 일까지도 해버리는 그 상황을 과연 우리도 그러면 그걸 어쨌든 다양성을 인정할 거냐? 요거는 난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또 우리가 뭐 좁혀갈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도 이제 아까 인도 얘기할 때 불가촉 천민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있었거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헝가리 계통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천막 치고 살면서 고기 잡아서 넘기 그게 백정 계급이고 혈통은 이제 훈족이나 이 헝가리 계통 사람들이거든. 지금은 다 동화돼 갖고 우리 잘 모르잖아. 아마도 혹시 정영진 씨가 키도 큰 게 헝가리 혈통일지도 모르지. 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지. 뭐 최욱 씨는 분명히 몽골로이드인데 뭐 좀 안 좋은 뉘앙스인 것 같아서. 나도 몽골로이드야. 근데 좌우간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거대한 이동 사회 아니에요. 그 거대한 노마드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야. 우리 사회 선택이에요. 우린 작고 가난한 나라로 요대로 살겠어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정도의 풍요를 지속하려면 지금 정윤 씨가 얘기한 대로 어떤 커뮤니티는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전혀 별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이런 속에 그 공존하는 그런 하나의 또 문화권으로 방법일 수 있군요. 갈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차차 또 이야기 나눠 봅니다. 세모질이 하여튼 그 손가락질할 게 없는 게 네. 흑인들의 자동 반사적 반응일 수밖에 반응일 없는 게 수밖에 수백 없다. 년 쌓인 배경에서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 커뮤니티의 반응은 우리가 언제 흑인 비하했냐? 흑인 비하해 나라에 가서 해라. 니들은 심지어 또 흑인들은 동양인 비하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피차마차예요. 우리도 왜 깜둥이 뭐 냄새나 뭐 여기서 이 흑인 혼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6.25 후에. 네. 우리 곁에 혼혈 별로 없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이민 간 거예요. 아, 그랬어? 우리가 아. 엄청 심하죠. 그래서 맞아. 엄마 왜 나만 검어요라는 책이 과거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 네. 그거 읽고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어른스러운 네, 말씀이에요. 네, 네. 그죠? 네. 자, 그럼 다음 네. 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번도 이거는 저는 우리 정현진 선배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 젠더 이슈예요? 주제입니다. 젠더 이슈인가 본데. 이슈까지는 제가 젠더 이슈야? 네, 가져가려고 하진 않는데 젠더 이슈인가 보네. 오징어 게임의 실제판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요. 중요합니다. 성별, 나이, 인종, 체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가장 강한 사람 한 명을 뽑는다는 건데 네. 상금 3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현직 운동 국가대표부터 격투기 선수 막 몸이 막 이러신 막 보디빌더들도 지금 다 어마어마합니다.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 남녀 몸싸움이 공개가 되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참가자들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지금 일부 시청자들은 지속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논란은요. 유튜브에 3, 4화가 약간 선공개가 됩니다. 영상 속에서 남성 격투기 선수 박형근이 여성 보디빌더 출리를 대결 상대로 지목을 해요. 그래서 남녀 대결이 형성이 된 거죠. 네.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박형근이 이 출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가슴을 누릅니다. 지금 화면이 나가고 네, 있는데 나오고 있네요. 이 장면을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제 분노와 조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 덕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자들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여자 골랐지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여자 가슴 눌렀으니까 남자 중요 부위 차도 돼? 불알차도 되느냐? 그리고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는 비겁하고 졸렬한 한국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남자를 또 통칭해서 또 한남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남쪽 커뮤니티에서는 네. 반대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녀 없이 피지컬만 놓고 대결하는 건데 성별을 왜 가져옵니까? 성별 없이 대결하는데 여자라고 배려하면 오히려 화낼 거 아닙니까? 화냅니다. 논란의 당사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짓눌렸던 출리 씨가 이것은 예능이고 상금 3억이 걸렸는데 남녀가 어딨냐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라고 지금 했는데 나오는 이분입니다. 네. 이제 정영진 이름 걸리면은 저는 가로 됩니다. 저는 안 될 것. 네, 정영진 가로 됩니다. 근데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커뮤니티에서는 출리를 향해서 아니 편을 들어줘도 여성분들 입장에서 뭐야? 야 지금 너 편 드는 거 이 바보야. 아유 저 바보. 아유 됐다. 아유. 출리를 향한 또 비판 여론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이 프로그램 만들어지기 전부터 불보듯 뻔한 거였는데 네. 이 제작진의 디테일한 설정이 부족했다. vs 프로그램 취지대로 가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예, 라고 그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젠더 이슈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젠더 이슈로 가고 있어. 정 선생님, 네? 젠더계 또 양승태 아닙니까? 아니 나는 뭐 이 춘리를 네.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좀 춘리를 뭐 하는 그러니까 춘리는 돕는다고 하는 그 아, 이른바 우리 뭐 편이야, 약간. 여자 뭐 어. 무슨 커뮤니티에서 나는 우리 편 뭐 니네 편은 여자 편인데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스스로 그러니까 혹은 뭐 여성들을 굉장히 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만들어버린 그런 거고 역설적이다. 뭐 그건 뭐 이제 워낙 많은 얘기일 테니까 네. 난 이제 이 제작진이 제작진 이 정도 논란이 충분히 있을 걸 난 노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음을 그냥 인지 정도가 아니고 노렸다. 있으라고 노렸던 설정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악의적이잖아. 그러니까 피지컬 100이라는 건 결국 이제 몸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뭐 두뇌 싸움이 아니잖아. 네. 몸으로만 서로 뭔가 힘을 겨루는 건데 남녀가 그런 겨rum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순수한 몸싸움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건 제작진 충분히 알 텐데 그럼 당연히 논란들이 생기겠죠. 이건 좀 약간 노림수 아니겠느냐. 우리 저
예. 선생님께서는 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매불쇼에서 출연료를 좀 더 받고 싶어. 왜요? 나 평소 같으면 죽어도 이런 스토리 안 보거든요. 근데 이 4회차를 다 봤어. 난 시간을 돌려줘. 재미가 있었나 본데? 56분씩 4회차를 다 봤대요. 다 보셨어? 난 절대 그리고 빨리 보기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그 장시간 들였어. 그리고 문제 장면도 봤어요. 네. 근데 답은 뭐 그 정영진 씨가 이미 얘기한 것 다 같은데 했어요. 이게 네. 정신 나간 몇몇 사람의 이제 시끄러운 소리인지 음. 아니면 하나의 여론인지 어. 뭐 막말하는 몇몇이라면 뭐 상관도 안 하겠는데 이게 여론이라면 정말 이건 싸워야 된다. 예. 와, 이거 궁금하네. 어떤 의견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대 이상 먹은 사람들은 나는 다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페미니스트. 본인들이 본인들이요. 네, 과거 그랬죠. 왜냐면 그 좋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맞아. 올바른 거라. 맞아. 그때 페미니즘이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뭐 여성 존중인 거예요. 여성을 정말 사흘마다 마누라는 패야 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많이 든 용어가 있어요. 와이프 비팅. 마누라 패기. 진짜로 지금 젊은 사람 도저히 안 믿을 거야. 마누라는 패서 말을 듣게 한다고 그래서 이 옛날 속담처럼 사흘에 한번 패야 된다는데 애는 기본적으로 발길로 차고 마누라는 패야 말을 듣는다. 이게 한국 보편 문화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죠. 아니 우리나라가 심했지. 네.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나 뭐 관습적으로나 정말 문제가 많아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또 하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의 페미니즘은 좀 그게 달라요. 노동력 대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갑자기 통합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외국인만 맨날 들여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고 집에 사장돼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만 됐던 거거든요. 노동수급 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남자 사회에서 우리는 상대적 분리기야 우리 군대 갔다 오는데 보상도 없어 이렇게 돼서 젠더 갈등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노동수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페미니즘이야라고 했을 때는 올바른 가치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여성들이 올바른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자신들의 권리, 뭐 상속을 동일하게 받는 거, 이런 그 승진 이런 데서 여성이라고 불리받지 않는다든지 네. 등등 이런 것들은 제도 변경해서 노력 많이 해서 목소리 높여서 좋은 가치가 됐는데 거기까지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같은 경찰인데 여경은 왜 육체노동에서 범인 때려잡는 거에서 여자니까 빠져. 그땐 여자야? 경찰이 아니고. 소방관이 왜 험한 일 안 해? 뭐 이래. 김어준이 남긴 기억나는 명언이 있어. 애교는 정신병이다. 애교는 정신병이다. 그렇게 심한 막 이쁘게 굴어갖고 뭐 얻어내려는 태도. 그게 정영진이 남긴 게 있어. 뭐야? 애교는 매춘이다. 그거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싱글벙글 날라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가 여친이 됐건 아내가 됐건 남자에게 막 이쁨 받아서 백 사줘 뭐 사줘 한 건 매춘이다. 왜 우리 형 그것도 날려요? 그것 때문에 싱글벙글 이거 어떡해? 그랬나? 하여튼 이건 정말 사회적 투쟁이 필요한 거야. 아무 말도 못하겠다 나는. 개별 남녀 관계에서 둘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좋으나 여성이라는 단위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남자한테 귀엽고 이쁘게 애교를 떨어서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고 일에서 빠지려고 그러고 나는 여자니까 저 야근 숙직 못해 이런 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빼먹으려는 대응. 네, 책임 안 그거 지고 이제 잘못됐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벌어지는 거대한 사회적 투쟁에서 네. 이 여성들이 비판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례, 이 피지컬 100 한번 보시라고. 보시라고. 격투기를 해서 공 뺏기를 해서 이 3분 내에 최종적으로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이기는 거야. 승자가 되는 건데 어. 서로 힘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 남자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야. 저게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라 명치 조이기야. 발로 명치를 압박을 해서 상대방의 힘을 빼놓는 그 격투기를 한 거거든요. 격투의 그라운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건 성행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성적 행동하고. 성적은 그 공격도 있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성적으로 가요 이게? 정당한 어떤 기술을 한 거란 예.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자한테 저렇게 심하게 할 수 있어? 무슨 개소리냐고. 프로가
지향하고 있는 게 성별, 나이, 인종 아무 상관없다. 체급 구분 없이. 체급도 상관없다. 동일한 그라운드에서 죽도록 싸워서 3억 가져가는 거다. 그걸 이제 동의한 사람들만 출연했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여자인데 어떻게 명치를 줘요? 가슴을 왜 눌러? 이 보지 말라고. 고추 조이기 가능합니까? 고추 조이기. 고추 아마 조이기 가능은 하죠. 가능해 고추 조이기. 아니 가능하죠. 그게 그 반칙 뭐 반칙이 있을 거야. 아 반칙 아, 룰은 룰은 있어. 있겠지 룰은. 근데 이 사람은 반칙을 한 게 아니고 아니야? 기술을 쓴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우리나라 남녀 갈등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 지금도 잊어먹을 수 없는 게 권중사라는 사람이 있어. 몇 년 전 사건이에요. 이 남자 군인인데 직업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래갖고 시험을 봐갖고 숙대 합격이 됐어.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있다면 이거는 여대에서 뭐라고 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환영을 해야 되거든. 숙대 총학생회가 막 엄청나게 비판해서 맞아. 결국 대학 입학이 좌절되고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 그 진짜 자기 모순에 빠진 행동이었어.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자기 모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항상 목소리 높여왔는데 실제 진짜 사회에 가장 소수자가 들어와 보니까 배척해. 네. 와, 그건 저한테도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약간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 페미니즘 진행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이제 지향하는 분들은 이 육체적으로 원래 태어난 염색체 자체가 여성이 아니면은 여성 운동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그런 강한 목소리와 좀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총학생회라든지 이런 데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지. 예, 그래서 아마 근데 하여튼 그런 견해까지 하나의 견해를 수용하기로 가면 네. 이 세상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젠더 이슈에서 여성의 태도 전환이 아주 크게 요구되는 사회다. 네. 왜냐 해외 많은 사례들을 보자. 동일한 직업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을 때는 성과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면제되고 빠지고 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지금의 이 성평등 추진 과정에서 여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들의 인식 변화, 남자에 대한 질타, 공격 이게 엄청 강했고 제도나 많은 게 변화가 왔어. 근데 지금은 여성들의 인식 개선이 있지 않으면 네. 언제까지나 힘센 오빠에게 이쁘게 보여서 뭐 얻어내는 식의 인식이 만약에 내부에 있다면 그리고 그걸 경멸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기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여성들은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사회에서 하위적 존재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소위 뭐 한남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아주 급진적인 그 한남이라는 게 남자의 성기가 작아서 놀리는 그런 뭐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손가락 조심해 주시고요. 네. 그 양 끝단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큰 사람들하고는 네, 근데 이제 그 나는 그걸 쓰레기통이라고 봐요. 근데 쓰레기통만 보면서 계속 세상은 너무 더러워 냄새나라고 하면서 갈등을 굉장히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그러고 그런 유튜버들도 많아. 나는 그거는 진짜 경계하자. 양쪽 다. 이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나요? 예, 아니 한남 대표로서 한남 총장님 이거는 아니 총장님 나 이거는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 총장님. 아니 이제 그게 네. 아마 그런 걸로 해서 그들이 쓰레기통만 보면서 자꾸 세상은 냄새 난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들이 그런 걸로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네. 자꾸 그러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네.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끊어주면 아니 그거를 난 네.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일부다. 그 있는 그대로의 비판. 총장님, 요거는 좀 한번 하달해 주세요. 내가? 예. 나도 이제 업계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처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피지컬백의 그 장면을 보고 네. 이걸 여성 학대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얘기한다면 이제 동의를 얻기 어려워. 그런 사람은 정신병이다. 아유 또 세게 하신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야. 그 온전하지 장면을 보고 어. 이걸 여성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지. 그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보듬어야 될 대상 그렇죠. 아닙니까? 불쌍하지. 맞죠? 사실 불쌍하지. 그렇게 정리합니다. 네, 체력이 넘쳐갖고 예. 빨갱이 소리하면서 강화문에서 날뛰는 노인들을 보면 불쌍하지. 무슨 저기가 생기질 않아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많이 지났네. 왜 이렇게 착잡해? 재미가 없어서. 아니 그런가?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젠더 이슈 항상 어렵고. 아 진짜. 예, 전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젠더 이슈랑 조국 이슈예요. 그거 하면은 댓글이 난리가 나니까. 왜냐하면 양쪽에서 욕을 먹어. 조국 이슈는 법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풀려요. 그냥 권력 투쟁에서 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권력 대 권력의 맞대결로 봐야만 이 성격이 풀리고 젠더 이슈는 한쪽이 한쪽을 욕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 현재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세요. 과거의 여성들이 남자의 부수적 존재였잖아. 남존, 여비, 부창, 부수 따라다니. 근데 대등하게 이제 서 있잖아.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성도 대등하게 행동을 해야만 돼. 여성들의 인식은 안 바뀌고 계속 양쪽의 좋은 점만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 보이니까 화를 내는 게 지금의 남자 사회란 말이에요. 네. 그건 명확하고 뭐 알겠습니다. 헷갈릴 것도 헷갈릴 없는 것도 거예요. 없어. 네. 근데 이제 왜 헷갈리냐? 이 혐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약간 좀 세대별로 아까 뭐 잠깐 얘기 주셨는데 옛날에는 여자 차문 열어주고 이런 게 페미니스트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지. 네. 그 팸이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네, 그러니까 막 여자한테 친절한 그렇지. 네, 그런 사람이 페미니스트인 줄 알았던 여자를 시대가 꽃으로 보던 관점. 한 꽃이라고 생각. 80년대 뭐야 뭐 이럴 것 같고 80년대 야. 그 다음에 이제 야 우리 여자도 사람이다. 뭐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해야 되냐 이제 요거 문제 제기하면서 좀 동등하게 가자는 게 이제 한참 있다가 2000한 10몇 년 뭐 20년 가까이 돼서 그때부터는 그동안 못 받은 거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요 쪽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문 안 열어준다. 그런 줄 알아라.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실 얘기할 건 너무 많아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의 몇몇 중에 하나의 대기업 그 어디야 무슨 섬에서 할 때 내가 강연자로 갔었거든요. 그 대기업의 임원이 한 50명 좀 안 됐는데 여자가 딱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술들을 엄청나게 마셔. 중요한 결정은 술자리에서 따로 모여서 거나하게 형님 성등 선배 후배 하면서 결정해. 거기서 배제되는 게 여자야. 이 흔히 말하는 유리천정.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사적 공간에서 청담동 술자리 지하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더러운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성들의 분노는 계속될 거죠. 사회를 추동하는 게 밀실과 그 술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한 회의실에서 안 하거든 낮에. 그러니까 그런 남성 지배사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네. 그러나 여성들이 그런다고 똑같이 룸살롱에 가서 똑같이 마담 술 가져와 하면서 거칠게 행동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선생님 매불쇼 안 나오면 그거 하고 싶은 말 많아갖고 어떻게 사세요? 그게 아니고 그 소멸의 탐닉이라고 내가 요새 떠드는 게 있어. 이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사라지는 거에 대한 탐닉이야. 잊혀진 존재가 되고 없어지는 것. 이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 실제로.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매불쇼 나와서 막 떠들면 잠깐 활발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갑수 옹 그리고 허재묵은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